나이가 들면 자녀 곁에서 살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으시죠? 외롭기도 하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선택을 하십니다. 자녀가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고 하면 덥석 짐을 싸서 들어갑니다. 아니면 내가 가서 손주도 봐주고 집안일도 도와줄게 하면서 먼저 들어가시기도 합니다. 또는 어차피 혼자 있어봤자 외롭기만 하니까 하면서 내 집을 정리하고 완전히 이사를 가시죠. 하지만 그렇게 자녀 집에 들어간 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1년도 안 되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혼자 살 걸 그랬어. 이렇게 서러울 줄 몰랐어. 내 집이 그리워 미칠 것 같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자식 곁에 있으면 더 행복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반면 현명한 분들은 절대 자녀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권해도 아무리 외로워도 끝까지 내 집을 지키시죠. 그리고 이분들은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손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더 보고 싶어 하고 명절에 모이면 웃음꽃이 핀다고 하시죠. 같은 부모인데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부모가 자식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생기는 일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내 존엄을 지킬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질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옥분 씨, 올해 72세입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셨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살고 딸은 대구에서 가까운 곳에 살았습니다. 옥분 씨는 남편이 떠난 후에도 꿋꿋하게 혼자 사셨습니다. 아침이면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고 점심은 간단히 해 드시고 저녁에는 TV 보다가 주무셨죠. 외롭긴 했지만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돼요? 엄마 혼자 계시는 거 맨날 걱정되고 아이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 우리 집 방도 하나 비었잖아요. 옥분 씨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 딸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사실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밤에 갑자기 어디가 아프면 어쩌나, 쓰러지면 누가 알아주나, 그런 걱정이 늘 있었거든요. 옥분 씨는 일주일을 고민하다가 결국 결심했습니다. 살던 집을 전세 놓고 딸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하면서 안기고 딸이 아침마다 따뜻한 국을 끓여주고 사위도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하면서 웃어주었습니다. 옥분 씨는 내가 잘 왔구나. 역시 자식 곁이 최고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일은 부엌에서 시작됐습니다. 옥분 씨가 손주들 간식으로 호박전을 부쳐 놓았습니다. 옛날에 딸이 좋아하던 그 호박전이었죠. 그런데 딸이 퇴근해서 부엌에 들어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기름 냄새가 왜 이래요? 집에 기름 냄새 안 배게 한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옥분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안해, 애들 먹이려고. 애들 간식은 내가 챙겨요. 엄마는 그냥 계시면 돼요. 딸은 환풍기를 틀면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옥분 씨는 그날 저녁 밥맛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빨래 문제가 생겼습니다. 옥분 씨가 손주들 옷을 빨아서 널어 놓았는데 딸이 퇴근해서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 옷은 드라이 맡겨야 되는 거예요. 왜 물빨래를 해요? 어머, 몰랐어. 다음부터 안 그럴게. 됐어요. 그냥 빨래는 손대지 마세요.
옥분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와주려고 한 건데 오히려 혼이 났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옥분 씨가 무심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옛날에 좋아하던 트로트 프로그램이 나와서요. 그런데 사위가 표정이 굳어지더니 딸에게 말했습니다. 애들 보던 거 있었는데. 딸이 옥분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애들이 보던 거 있었어요. 방에서 보시면 안 돼요? 옥분 씨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살림이야? 그날 밤 옥분 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일은 그 다음 주에 일어났습니다. 손주의 생일이라서 딸네 친구들이 집에 왔습니다. 옥분 씨는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방에 좀 계세요. 친구들 오는데 좀 불편하잖아요. 옥분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앉아 있는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 생일인데 할머니는 방에 갇혀 있는 신세였습니다. 그 순간 옥분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 집에서 짐이구나. 손님도 못 되고 식구도 못 되고 그냥 불편한 존재구나. 그날 밤 옥분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차라리 혼자 살던 그 작은 집이 그리웠습니다. 거기선 아무도 눈치 안 줬거든요. 내 집에선 내가 주인이었거든요. 옥분 씨가 딸네 집에서 지낸 지 석 달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오랜만에 동네 미용실에 갔습니다. 파마도 할 겸 잠깐이라도 딸네 집을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미용실에는 손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나이가 옥분 씨보다 조금 많아 보이는 여자분이셨는데 머리를 말리면서 주인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옥분 씨가 자리에 앉자 그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처음 뵙는 얼굴인데 이 동네 사세요? 아, 네. 딸네 집에 와서 지내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딸이랑 같이 사시는구나. 좋으시겠다. 옥분 씨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좋다는 말이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 표정을 본 건지 그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힘드세요? 옥분 씨는 그 한마디에 그만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미용실에서 모르는 사람 앞에서 울다니 창피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금순 씨라고 했습니다. 올해 75세, 옥분 씨보다 3살 많았습니다. 금순 씨가 자리를 옮겨 옥분 씨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울어요, 울어. 다 알아. 나도 그랬으니까. 옥분 씨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언니도요? 나도 6년 전에 아들네 집에 들어갔었어. 며느리가 애 봐달라고 해서. 손주가 어찌나 이쁘던지 당장 짐 싸서 들어갔지. 그래서요? 3개월 만에 나왔어. 아니, 쫓겨났다고 해야 맞나? 금순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대놓고 뭐라고 한 건 아니야. 근데 매일 눈치가 보이는 거야. 내가 뭘 해도 틀리고 안 해도 욕먹고 밥을 먹어도 눈치, 화장실을 가도 눈치. 나중엔 숨 쉬는 것도 눈치 보이더라고. 옥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금순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실수한 게 있어. 내 집을 팔아버린 거야. 네. 아들이 그러더라고. 엄마 이제 우리랑 계속 살 거니까 집 팔아서 정리하라고. 그래서 팔았어. 근데 3개월 만에 나오게 됐으니 갈 데가 없는 거야. 옥분 씨 등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옥분 씨도 집을 전세 놓은 상태였거든요. 금순 씨가 옥분 씨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알았어. 자식 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 5가지가 있어. 5가지요? 응. 첫째, 내 집에서는 내가 주인이야. 근데 자식 집에서는 내가 손님도 아니고 식구도 아니야. 그냥 불편한 존재가 돼. 옥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딱 자기 이야기였습니다. 둘째, 자식은 부모가 옆에 있으면 불편해해. 본인들은 인정 안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젊은 부부한테 늙은 부모가 매일 곁에 있으면 부담이 되는 거야. 사위나 며느리는 더하고. 셋째는요? 셋째, 손주 육아는 독이야. 처음엔 손주가 이뻐서 키워주고 싶잖아. 근데 막상 맡으면 내가 하는 건 다 틀린 거야. 육아 방식이 다르다고, 옛날 방식이라고. 도와주는 건데 혼만 나. 옥분 씨가 호박전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넷째, 자식 집에 오래 있으면 내 자존감이 무너져. 눈치 보면서 살다 보면 내가 누군지도 잊어버려. 예전엔 당당했던 사람이 쭈뼛쭈뼛해지고 말도 못하게 돼. 다섯째는요? 다섯째, 나중에 나오려고 해도 갈 데가 없어. 나처럼 집을 팔았으면 끝장이야. 임대주택 알아보고 복지관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금순 씨가 옥분 씨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동생,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딸네 집에서 나와. 근데 언니 딸이 섭섭해하면 어떡해요? 섭섭해하겠지. 근데 말이야, 같이 살면서 사이 나빠지는 것보다 따로 살면서 가끔 만나는 게 훨씬 나아. 거리가 있어야 정이 유지돼. 금순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알아?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 아들네 집에서 20분 거리야.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네 가서 손주 보고 맛있는 거 해주고 오지. 손주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할머니 또 와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 정말요? 응. 같이 살 때는 손주들도 할머니 불편해했어. 근데 지금은 할머니가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 멀리 있으니까 더 보고 싶은 거지. 금순 씨가 옥분 씨에게 4가지 원칙을 알려주었습니다. 첫째, 절대 내 집을 포기하지 마. 전세 놓은 거면 다행이야. 계약 끝나면 바로 들어가. 둘째, 자식한테 얹혀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사는 거야. 내 집, 내 일상, 내 취미. 이게 있어야 자식 앞에서도 당당해. 셋째, 자식이 같이 살자고 하면 정중하게 거절해. 고맙지만 난 내 집에서 살래. 이렇게 말하면 돼. 넷째, 대신 자주 만나.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손주 보고 오면 그게 최고야. 갈 때는 아쉽고 다음에 또 보고 싶고. 이게 가족이야. 옥분 씨는 그날 미용실에서 나오면서 결심했습니다. 딸네 집에서 나가자. 내 집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딸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혹시 딸이 서운해하면 어쩌지, 사이가 나빠지면 어쩌지. 옥분 씨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금순 씨가 알려준 말을 거울 앞에서 연습도 해봤습니다. 엄마는 내 집에서 사는 게 편해. 고맙지만 나갈게. 그런데 막상 딸 앞에 서면 말이 안 나왔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과 단둘이 있을 때 옥분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있잖아,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네, 엄마. 왜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데 그때 마침 손주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나 이거 봐요. 손주가 그림을 들고 와서 보여주는 바람에 말이 끊겼습니다. 옥분 씨는 그날 결국 말을 못 꺼냈습니다.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옥분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 평생 못 나가겠다. 오늘은 꼭 말해야지.
두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주말 아침 사위는 출근하고 손주들은 학원에 갔습니다. 딸이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옥분 씨가 딸 앞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이번엔 끝까지 말하기로 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말씀하세요. 엄마가 여기 와서 석 달 됐지. 내가 불러줘서 고마웠어. 진짜로.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근데 말이야. 엄마는 아무래도 내 집에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뭐가 불편하셨어요? 옥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편한 거 아니야. 내가 잘해줬어. 근데 엄마도 나이가 있잖아.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사는 게 편해. 여기선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더라고. 딸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그런 거면 말씀하세요. 고칠게요. 아니야, 잘못한 거 없어. 다만 엄마는 내 집이 좋아. 거기가 편해. 너도 사실 엄마 있으니까 불편한 거 알아. 딸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옥분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으면 너희도 신경 쓰이잖아. 엄마도 눈치 보이고. 이러다가 서로 사이만 나빠져. 차라리 엄마는 내 집에서 살고 자주 만나자. 그게 우리한테 더 좋을 것 같아. 딸이 한참을 말이 없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많이 서운하게 했어요? 아니야. 서운한 거 아니야. 그냥 엄마도 내 공간이 필요해. 너희도 너희 공간이 필요하고. 떨어져 있어야 더 보고 싶고 만나면 더 반갑잖아.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많이 신경 못 썼죠?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어. 엄마가 원래 내 집이 좋은 사람이야. 이해해줘. 딸이 옥분 씨를 안았습니다. 엄마, 진짜 가실 거예요? 응. 근데 자주 올게. 일주일에 한 번은 와서 손주들 밥 해주고 갈게. 너무 걱정하지 마. 옥분 씨는 다음 달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세 계약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조금 일찍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내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옥분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좁고 낡은 집이었지만 여기가 내 집이었습니다. 아무도 눈치 안 주는 곳, 내가 주인인 곳. 옥분 씨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옥분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딸네 집에 갔습니다. 아침에 가서 손주들 좋아하는 음식 해주고 저녁 전에 돌아왔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를 엄청 반기는 거였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하면서 현관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예전에 같이 살 때는 할머니가 있는 게 당연했는데 지금은 할머니가 오는 날이 특별한 날이 된 거죠. 딸도 달라졌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해주실 거예요? 저 엄마 호박전 먹고 싶어요. 예전에 기름 냄새 난다고 했던 그 딸이었습니다. 옥분 씨가 호박전을 부치면 딸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제가 못 만들어요, 이렇게는. 옥분 씨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사위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옥분 씨가 올 때마다 어머니 오셨어요? 좋은데 모시고 가야 하는데 하면서 반겼습니다. 예전에 리모컨 문제로 불편해하던 그 사위였습니다. 떨어져 사니까 서로가 더 귀해진 거였습니다. 2달이 지나고 딸이 옥분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 나가셨을 때 저 많이 울었어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서. 근데 지금 생각하면 엄마가 맞았어요. 같이 살 때는 저도 모르게 엄마한테 짜증낸 것 같아요. 지금은 엄마 오시는 날이 제일 좋아요.
옥분 씨가 딸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이게 맞는 거야. 떨어져 있으니까 더 보고 싶고, 만나면 더 반갑고, 이게 가족이야. 금순 씨 말이 맞았습니다. 거리가 있어야 정이 유지됩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만 남습니다. 옥분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제 핵심 지혜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내 집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가 아무리 같이 살자고 해도 내 집은 끝까지 지키셔야 합니다. 집을 팔거나 전세 빼서 자녀 집에 들어가시면 나중에 나오고 싶어도 갈 곳이 없습니다. 내 집이 있어야 내가 주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 공간이 있어야 자녀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 가까이 살되 따로 사세요. 자녀와의 관계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매일 붙어 있으면 서로의 단점만 보입니다. 작은 것에 짜증나고 사소한 일에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떨어져 있으면 그리움이 생깁니다.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아쉽습니다. 이게 건강한 가족 관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만나세요. 그 정도가 서로에게 딱 좋습니다. 세 번째 지혜, 눈치 보는 삶은 삶이 아닙니다. 자녀 집에서 눈치 보면서 사시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밥 먹는 것도 눈치,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 숨 쉬는 것도 눈치. 이렇게 살면 내가 누군지 잊어버립니다. 평생 자녀 키우느라 고생하신 분들이 왜 노년에 눈치를 봐야 합니까? 당당하게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사세요. 그래야 자녀도 부모를 존중합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맙지만 엄마는 내 집에서 사는 게 편해. 같이 사는 것보다 자주 만나는 게 우리한테 더 좋을 것 같아. 엄마도 내 공간이 필요해. 이해해줘. 대신 자주 갈게. 손주들 보고 싶으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더 보고 싶고 만나면 더 반갑잖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5가지도 기억하세요. 첫째, 자녀가 부른다고 덥석 짐 싸서 들어가지 마세요. 둘째, 내 집을 팔거나 정리하지 마세요. 셋째, 손주 육아를 전담하겠다고 나서지 마세요. 넷째, 눈치 보면서 참고 또 참지 마세요. 다섯째, 서운한 마음을 속으로만 사귀지 마세요. 옥분 씨는 지금 자기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고 점심은 입맛대로 드시고 저녁에는 TV 보다가 주무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딸네 집에 가면 손주들이 뛰어와서 안깁니다. 딸이 엄마 호박전 해주세요 하고 조릅니다. 옥분 씨는 그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웠고 만나니까 반가웠습니다. 이게 가족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녀 곁에 있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습니다. 외로우니까요. 하지만 정말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적당한 거리를 두세요. 내 집을 지키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그래야 자녀도 부모를 존중하고 손주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더 보고 싶어 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만 남습니다. 거리가 있어야 정이 유지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